여러분은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자신의 몸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남편에게 들킬까 봐 항상 불을 끄고 싶어지는 마음, 그 감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7년 동안 제 진료실을 찾은 수천 명의 여성들이 같은 이유로 눈물을 흘려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17년째 여성들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함께 해온 산부인과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여성들이 잘못된 정보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평생을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여성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손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진찰대에 오르기까지도 오랜 시간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제 모습이 이상한 건 아닌가요? 혹시 남편이 속으로 저를 더럽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다른 여성들은 다 괜찮은데 저만 이상한 건 아닐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몸에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자기 혐오와 수치심을 안고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60을 훌쩍 넘기신 어머님이었고 딸의 손에 이끌려 반쯤 떠밀리듯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자녀 셋을 키워내신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해 시장 바닥에 좌판을 펴고 밤늦게까지 일하셨던 매우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진찰대 앞에 서자 그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몸은 굳어 있었고 앉는 것조차 크게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더럽고 보기 흉해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오지 않았는데 딸이 억지로 데려와서 어쩔 수 없이 온 겁니다. 선생님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깊은 수치심을 안고 살아오셨기에 의사에게 몸을 보이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17년 동안 수천 명의 여성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어머님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가 끝나면 모두 안도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겠어요? 오랜 설득 끝에 진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분의 몸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떠한 이상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눈을 바라보세요. 어머님의 몸은 아주 건강하고 정상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수천 명을 진료했지만 어머님은 다른 분들과 단 1mm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연세에 이렇게 건강하신 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흐느끼신 뒤에야 50년 넘게 가슴속에 돌처럼 얹어있던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젊은 시절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23살. 아직 세상 경험이 많지 않았던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을 조금 마시고 들어왔고 그날 밤 부부관계 후에 남편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은 보통 여자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네. 신기하다. 그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정말 이상하다는 뜻이었는지는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술기운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23살 여성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나는 비정상이다. 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 나는 더럽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온전히 편안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끄지 않으면 절대로 잠자리를 허락하지 않았고 여름철 무더운 날에도 이불을 덮어 쓴 채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시간 내내 온몸에 힘을 주고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그저 견뎌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자신의 몸을 자세히 보게 될까 봐, 다시 또 이상하다는 말을 듣게 될까 봐 매 순간이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부부관계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들킬까 봐 가슴을 졸이며 벌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사랑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무섭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한참을 오열하셨습니다. 50년간 쌓인 이 이야기는 여성의 몸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호선입니다. 저는 모든 여성의 몸은 그 형태 자체로 완전하며 각자 고유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의사의 역할은 여성의 몸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로시 박사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 이후로 저는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온 수많은 환자분들의 모습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했습니다. 어떤 분은 양쪽 소음순이 작고 단정하게 모여 마치 장미 봉오리처럼 부드럽게 감싸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활짝 핀 꽃잎처럼 여유 있고 넓은 형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좌우의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었고 여러 겹의 주름이 섬세하게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전부 정상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색깔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선생님, 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두운 것 같나요? 제가 문란해서 그런 건가요?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아픕니다. 색이 짙다고 해서 문란하다거나 위생 상태가 나쁘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속설입니다. 우리 몸의 외음부는 다른 피부보다 멜라닌 색소가 더 활발하게 작용하는 부위입니다. 이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속옷과의 마찰, 호르몬 변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색이 조금씩 진해지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검은색은 결코 더럽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나의 개성일 뿐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 몸 역시 세월의 흔적을 담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국제부인과 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외음부 형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사람이 서로 달랐으며 표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일한 유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크기와 모양, 색깔, 주름의 개수까지 모든 요소가 개인마다 달랐습니다.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여성 외음부의 다양성은 인간의 얼굴이 서로 다른 것만큼이나 폭넓으며 이 모든 차이는 정상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동안 수많은 여성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 일부 남편들까지도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발, 정말로 제발 비누나 바디워시 같은 화학 세정제로 그 부위를 씻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향이 좋은 비누를 사용해 거품을 내고 꼼꼼히 씻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을 넣어 안쪽까지 닦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끗해야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결을 유지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유익한 유산균을 모두 제거하고 해로운 세균이 쉽게 번식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여성분들이 만성지렴, 가려움, 불쾌한 냄새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너무 열심히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씻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3번씩 향이 강한 비누로 안쪽까지 닦아낸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샤워기에 강한 물줄기를 직접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질 세정제를 매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원래 pH 3.8에서 4.5 정도의 약산성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뛰어난 자가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한 유산균들이 젖산을 만들어내고 이 젖산이 유해균의 침입을 막는 강력한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약산성 환경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pH 균형이 깨지면서 유익균은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나 칸디다 같은 곰팡이균이 빠르게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깨끗해지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더 심한 냄새와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데려와줘서 고마워. 엄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은 정말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늘 움츠려 있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기 시작하셨고 시장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웃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손님들과 농담을 나누고 흥정도 자신 있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경로당 노래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노래 한 번 불러본 적 없던 분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 첫 곡은 사랑의 트위스트였다고 합니다. 몇 달 뒤 그분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와는 달리 그분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눈빛은 한층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남은 인생은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어머님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긍정의 힘.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건강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대신 당신을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그 몸을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변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도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17년 동안 수천 명의 여성분들을 만나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에 칼을 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각을 바꾸십시오. 시선을 바꾸십시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곧 기준입니다. 주변에 이와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는 앞으로도 여성 건강과 부부관계,
삶의 질을 높이는 검증된 의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부관계의 빈도와 만족도, 그리고 연령대별로 달라지는 성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자신의 몸을 부끄러움이 아닌 애정과 자부심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